자, 요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IF 함수의 조건 부분. SMIF 함수에서 그 조건 부분,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이죠. 그 조건 부분을 또 다른 함수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요거 에버리지가 들어갔으면 평균 이상인 것 이래 되고요. 미디언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중간값을 뜻합니다. 중간값. SMIF와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값 이상인 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3번 주문 수량 평균, 여기 있네. 주문 수량의 평균을 일단 구해. 그래가지고 주문 수량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죠? 그렇게 돼서 판매 금액의 합계예요. 그죠? 판매 금액의 합계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AND 연산자가 또 들어가죠. AND 연산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죠. 뒤에는 뭐 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뒤에는 그냥 SMIF만 하고 하면 바로 끝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015년 6월 D형이네요. 2015년 6월 D형 요거네요. 그죠? 열어봅시다. 주문 수량 평균 이상인 그 상품, 그것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 말이 복잡하게 막 넘어가죠. 평균을,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그것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다. 이런 말이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니까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넌 SMIF 해봅니다. 넌 바로 SMIF 해볼게요. 넌 SMIF 괄호 열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열겠습니다. 넌 SMIF 괄호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FX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었어요. 자, 주문 수량의 평균 이상이랬으니까 조건은 어디에서 정해야 되나요? 주문 수량에서 조건을 걸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레인지, 여기는요, 뭐라 해야 됩니까?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니까 조건과 관련되니까 주문 수량 부분을 드래그를 쭉 해주면 되겠다.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보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평균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문 수량의 평균 이상 이렇게 했죠.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상이니까 그죠? 크거나 같다 해주고요. 엔드 기호 써준 다음에 에버리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그죠? AVERAGE 합니다. 괄호 열고, 에버리지는 어디에 에버리지입니까? 주문 수량의 에버리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드래그를 쫙 합니다. 됐죠? 괄호 닫습니다. 그러면은 평균값 이상, 그죠? 평균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sum range 어디를 더하는 겁니까? 판매 금액을 더해라 그랬죠? 그래서 판매 금액 부분을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은 나왔어요. 2322만 5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마지막 뭐였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합계를 구할 셀들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판매 금액의 합계죠. 판매 금액의 합계니까 판매 금액 부분을 드래그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조건을 검사할 셀들, 그러니까 주문 수량이겠죠. 주문 수량이 평균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 평균 값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요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한 거죠. 함수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복잡한 구조예요. 근데 그 조건조차도 심지어는 이렇게 AND 기호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 보겠습니다. 4번 유형이에요. 같이 볼까요?
sumif 함수와 또 다른 함수가 사용하되 단순한 계산으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요거는 그렇게 많은 유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2번밖에 안 나왔네요. 175번 중에 2번밖에. 그러나 쉬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의 평균 회선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4번이죠. 아파트의 평균 회선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파트의 회선수의 합계에다가 전체 구분수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전체 구분수라는 거는 구분의 수라는 것은 총 몇 개입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sumif 해가지고 아파트 회선수의 합계는 sum으로 해서 아파트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분으로 나눠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쌤 보세요. 쌤 잠시만 봅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2012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평균 회선수가 sumif 나누기 count A로 계산은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문제 출제를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수식만을 제대로 구성해서 답하면 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것 없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식대로 해주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문제를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줘놨잖아요. 그죠? 요 수식대로 그냥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2012년 10월 D형이에요. 열어봅시다. 예, 2012년 10월 D형 요거네요. 열어볼게요. 예, 열었어요. 아파트의 평균 회선수 이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려고요? 먼저 아파트 회선수를 합계를 구해라. 회선수인데 아파트인 경우에 회선수의 합계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sumif를 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 부분을 조건을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인 숫자 부분을 sum을 하는 거죠. 예,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sumif부터 한번 해봅시다. 넌 sumif 가로 열고 됐죠? sumif 하시고요. fx 버튼 눌러보세요. fx 버튼 눌러보세요. 자, 조건을 구할 셀은 어디죠? 요 부분,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요만큼을 지정합니다. 됐죠? 요만큼에서 아파트 이랬으니까 그냥 한글로 아파트 써주면 돼요. 아파트 하고 밑에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쌍따옴표가 붙을 거예요. 원래는 문자열에는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 마법사 자체가 자동으로 쌍따옴표를 붙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셀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지가 알아서 붙여줘요. 예, 편하죠. 그죠? 됐어요. 그럼 요 안에서 아파트인 경우 이래 됐잖아요. 자, 이제 sum은 어떻게 sum해야 됩니까? 회선수, 그죠? 회선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예, 아파트의 회선수의 합계는 이렇게 돼요. 아파트의 회선수의 합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아파트의 개수로 나누어야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문제인데 요 전체의 숫자의 개수로 나누어라 하니까 조금 웃기죠. 그래도 그대로 합시다. 전체 구분의 개수는 count A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나누기니까 슬래시 기호를 이용하면 되죠. 해봅시다. 여기 슬래시 기호 붙이면 바로 나누기가 돼버리죠. 그리고 전체 구분의 개수 이렇게 할 때는요. count A입니다. COUNT count A 괄호 이렇게 하면 돼요. count A 괄호하고 FX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count A가 나오잖아요. 그죠? count A는 그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요. 그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이만큼 지정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만 지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나오잖아요. 밸류 2에다가 또 드래그 해가지고 또 드래그하고 밸류 3에도 또 드래그하고 그러면은 많은 것의 개수를 다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줄 한 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한 줄만 드래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8개 나와요. 됐죠? 그러면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총계 아파트의 총 회선수 나누기 8이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렇게 구해라 그리고 다른 거 뭐 뒤에 글자 덧붙여라 하는 말 없죠? 그래서 답은 그냥 sumif 해가지고요. 구하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뭐예요?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이 부분이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이라도 해봅시다. 요만큼 드래그 하고요. 여기에 클릭하고 구분 한글로 구분하고 엔터를 탕 치보세요. 그럼 여기가 구분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 되겠어요. 그죠? 미리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맞죠? 자, 저장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